굉장히 장이 어렵고 우리의 계좌도 상태가 좋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분석 영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화채굴을 해야 돼요. 우리가 꾸준히 받고 있는 월급 300만원, 이건 예금 12억짜리에서 나오는 이자, 그리고 10억짜리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 아닌가요?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월급 혹은 소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큰 자산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이렇게 꾸준히 같은 규모의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꽂힌다는 것의 그 의미, 이 현금 흐름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특별한 현금 흐름 없이 주식 투자로만 돈을 벌어야 하는 전업 투자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조급합니다. 꾸준히 따박따박 나오는 돈구멍이 없기 때문에 매달 수익을 내야 된다는 조급함에 빠져 있어요. 이런 조급함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우를 범하게 만들죠. 조급하기 때문에 한 번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몰빵을 하게 되고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는데 그 달에 써야 될 돈 때문에 더 빨리 팔게 돼서 장기 투자로 인한 더 큰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매달 돈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주식으로 물리더라도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점에서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 더 많은 수량을 사모을 수도 있어요. 소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돈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이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투자 판단이 틀렸을 때 그 타격이 아주 크게 돼요. 내가 목돈을 넣은 그 한순간에 투자 판단이 틀렸다. 혹시 고점에 물렸다면 그 판단 한 번으로 인해서 내 자산의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매달 따박따박 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죠. 고점에서 빚내고 레버리지 써서 크게 물린 경우예요. 이럴 때는 고점에 물려서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원리금은 원리금대로 갚고 꾸준한 소득이 없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레버리지를 조심해서 그리고 쓰더라도 일정 기간만 쓴다는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주식에 돈이 많이 물려 있다면 본업에 충실하면서 월급을 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비를 통제하세요. 똑같이 30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50만 원을 아끼잖아요. 그러면 350만 원을 번 효과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아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연봉 소득 인상 효과예요. 특히 하락장이나 주가가 쌀 때 소비 통제를 우리가 한 만큼 더 많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비 통제 효과는 더욱더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50만 원을 아끼면 나중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끼고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매달 꾸준한 월급, 소득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12억짜리 예금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10억짜리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미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비 통제를 50만 원을 더 하거나 소득을 50만 원 더 늘렸다면 우리의 미래 가치, 예금 12억은 그 이상이 되고 10억짜리 상가의 효과는 그 이상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작디 작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무시하는 그 푼돈들이 결국에 모이고 모이면 그걸 미래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커질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지금 땡겨와서 저가에 싼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미래에 갖고 있는 자산의 효과, 그리고 우리가 벌고 있는 현금 흐름의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입니다. 지금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아니면 못하는 것. 자, 이 그림은 저의 책 부의 알고리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성공재테크 4단계, 1단계 종잣돈 모으기죠. 그리고 2단계 재테크 공부, 내공 쌓는 단계예요.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산 정상에 일정 크기의 종잣돈, 눈덩이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 다음 굴리는 건 패러다임의 변환이 일어나는 기점이죠. 1, 2단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상까지 일정 규모의 눈덩이를 가지고 선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고 고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내공과 실력 그리고 종잣돈을 가지고 굴린다는 것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굉장히 쉽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복리의 힘이 작용하는 단계로 바뀝니다.
시스템으로 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로 뛰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돌뿌리가 있고 어디에 위험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지 사전 조사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단단하지도 않은 눈덩이를 그냥 흩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300만 원씩 돈을 버는데, 혹은 갖고 있는 몇십만 원, 월급으로 모은 그냥 몇백만 원 정도, 그냥 막 굴리다가 그냥 반토막 나고 단단하고 큰 눈덩이로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눈덩이는 내려가다가 그냥 사그러들고 맙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눈덩이가 커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본능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램된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본능, 패턴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특히 투자 활동은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공포 구간에서 우리는 손절하고 팔아요. 더 큰 공포가 다가올 것으로 예견을 하고 공포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후 상승장과 같이 돈이 몰리고 엄청나게 상승하는 주식시장을 보면 환희에 가득 차요.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심리와 본능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된 사전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성공재테크 사당입니다. 종잣돈을 모아서 공부해서 정상에 서면 돼요. 쌓여진 종잣돈과 내공으로 굴리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단계 너무나 어렵고 괴롭습니다. 안 하죠? 주식시장이 한창 좋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많았어요. 제가 무식하게 종잣돈을 예적금으로 모아라 라고 말할 때, 왜 시간 아깝게 종잣돈을 예적금으로 모으냐, 주식으로 모아라, 난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그래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능성은 낮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7, 8명, 8, 9명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주식으로 종잣돈을 모은 분들, 지금 반토막 났어요. 그런 분들은 2, 3년, 몇 년의 시간을 버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무식하게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면서 실력과 내공을 쌓아온 분들, 지금 종잣돈은 종잣돈대로 모였고 실력은 어느 정도 전보다 나아져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점점 싸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실력과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은 그 기회가 올 때 잡을 수가 있고 어느 때가 기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때만 잘 탄다면 굉장히 빠르게 자산이 증가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돈의 중력 때문인데, 이렇게 단단한 눈덩이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이 눈덩이는 금방 흐트러지고 말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거는 다 다를 거예요. 지금 내가 실력이 없고 줄인이라면 종잣돈을 모으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 공부도 없이 유튜버들 말 듣고 주변에 고수라는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무너져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겠지만 이 과정만 버텨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저 역시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투자했던 기간, 엄청나게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산 정상에 섰다면 이때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종잣돈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세요. 이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란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 50년간의 S&P 500 차트입니다.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어쨌든 크게 본다면 이렇게 우상향을 했지만 그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그림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등락폭은 몇 프로에서 수십 프로, 자산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이 2년, 3년, 5년, 6년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시장은 우상향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이런 구간들, 이런 기회 구간들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 기회의 구간들 누가 잡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유튜브를 볼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남들 얘기 듣는다고 내 실력, 내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머리 혹은 눈, 귀로 쌓은 지식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행착오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는 직접 공부 혹은 소액으로 반복되며 쌓아가는 나의 경험, 이것 말고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 들어와서 주식은 그냥 오르기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구나. 이때 전업 투자자로 전향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 지금 계좌 난리 났습니다. 재취업 알아보고 있어요. 시장은 이렇게 위로 아래로 반복하는 시장이란 걸 꼭 잊으면 안 돼요. 심지어 이렇게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힌 이런 시장도 있다는 것. 실력 없는 사람은 이런 시장에서 계좌 다 녹습니다. 위에서 사고 아래서 손절하는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코로나 때 누구나 다 돈 벌었어요. 그냥 올라가니까. 하지만 이런 장만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이때 돈 번 분들 이 작은 하락에 계좌 다 녹았습니다. 반토막 이상 난 분도 많죠. 결국 꾸준하게 돈을 벌려면 내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와 지식 공부가 없으면 이런 기회의 구간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인간,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포기하고 시장을 떠난 분도 굉장히 많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고 비관론이 득세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 경기 침체가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실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종잣돈이 쌓이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내 기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자가 숲풀에서 임팔라 사슴 한 마리 잡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 한순간에 낚아채죠. 마찬가지예요. 내공과 실력이 쌓여 있다면 오랜 시간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력만 있으면 반드시 그게 몇 년 후가 됐던 간에 기회를 잡고 내 자산은 반드시 퀀텀 점프합니다. 실제 이렇게 닷컴 버블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위기 때 시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비관론이 팽배하고 사람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지. 하지만 그때 시장은 시작됐다는 거죠. 또 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시장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벌어졌다가 이렇게 모였다, 벌어졌다, 모였다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내가 욕심을 내도 될 때인지 아닌지, 내가 레버리지, 신용대출, 신용미수,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 써가지고 욕심내서 투자할 때인지 아닌지 계속 나에게 되물으면서 내 자신의 위치와 시장의 위치를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계속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시나리오가 맞을 때 수익률은 극대화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나리오가 틀리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번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워런 버핏이 대출을 굉장히 싫어하죠. 워런 버핏이 청년들에게 돈이 생기면 카드 빚부터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 대출 이자율인 18% 수익은 나도 못 낸다. 나도 그런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빚 갚는 것은 그 어떤 투자보다 훨씬 효율적인 투자다. 이렇게 버핏이 말을 하죠. 지금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금리가 3%만 더 오른다면 120만 명이 소득 9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해요. 그 빚이 33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소득이 적고 그리고 내 투자 실력, 내공이 없는 상태라면 종잣돈 모으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내공을 다지는데 그리고 대출을 갚으면서 훗날을 도모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의 성공담, 단기간에 월 1,000만 원을 버느니, 단기간에 얼마를 벌었느니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의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속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빛을 발할 시기는 반드시 와요. 하지만 그 빛을 발하는 시기는 내가 준비가 됐을 때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